네, 안녕하세요. 민영삼의 잘잘못못을 진행하고 있는 배승희 변호사. 오늘도 주인이신 황장수 소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인이신 민영삼 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 아니 잘한 게 있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잘못했는데 국민이 잘했어요. 어떤 점이요? 그것이 제가 이번 주에 발표한 원전 탈원전 고리 5호기 6호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했잖아요. 대통령은 공약으로 안 한다고 했는데 현명한 국민들이 모든 자료를 판단해가지고 네. 재개해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으로 가자. 네. 이렇게 딱 시민 참여단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아무리 문바들이 홍위병처럼 나서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더라도 네.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마찬가지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이 좋지 않아요. 네, 빨리 맞아요. 인정해라. 이렇게 해서 국민은 이겼고 대통령은 잘못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번에 이어서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역시 또 그냥 쇼를 아주 멋지게 하셨는데 네. 내용이 들어보면요. 뒤땅 삼땅 된 거고 네. 공무원 81만 명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새로 나온 게 사회적 기업 이슈화 된 게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소핀 강정이에요. 이거 뭐 사회주의인가요? 경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네. 황 소장님이 좀 네. 일각에 있으시니까 사회적 기업, 설명하시고 사회적 나면 제가 경제. 구체적으로 네.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겠습니다. 순서를 기다리신대요. 예.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 사회에 민간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 영역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적 어떤 정책에 불과하지.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또 고령자들이 일자리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나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도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 개방되어서 무역으로 지금 버티고 가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이 네.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한마디로 자신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운동권적 입장 또 무슨 이 유럽의 북유럽에 있는 어떤 그 사민주의적인 어떤 정책 경제 입장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이 미세한 영역에서의 보완에 거쳐야지 그것이 일자리 정책에 마치 중요한 도구처럼 발표되는 것이 옳은가 저는 의의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81만 명 하지 말고 네. 전 국민의 공무원화를 만들어 버려서 네. 국가가 전 국민을 공무원화 시키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라는 부분도 그래요. 이 공무원이 네. 이게 이제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가는 자리가 공무원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65세 정도까지 버티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만 그런가요, 요즘에는? 뭐. 그런데 그렇죠.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무원들을 많이 뽑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공직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이나 혁신 경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혁신 경제라는 건 뭔가 하면 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을 그걸 갖다가 고쳐서 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가 나는 게 혁신 성장인데 공무원들이 전부 철밥동으로 차고 앉아가지고 별 할 일도 없이 시간만 때우고 앉은 게 혁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공무원 81만 명은 우리가 좀 더 아주 통렬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 소장이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뭐 조설 홍보요원은 아닙니다만 들어주세요. 자, 사회적 기업이 네. 일자리에 이게 한자 어려서 보고입니다. 보물단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에 보물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회적 기업은 대표적인 예가 이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성공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베어 베터라는 예, 회사, 뭐. 베어 베터라는 회사가 네. 225명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인쇄라든지 제과, 그다음에 하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기업인데 그래서 성공해서 발달 장애인들이 225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잘 일자리가 다 있어요. 네. 성공 사례죠. 근데 이거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그럼요. 코끼리 비스켓 왜냐하면 일자리로 보면은 듣기만 해도 코끼리 비스켓인 걸 알겠네요. 그 알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 기업, 네. 그다음에 자활 기업
이걸 네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일컬으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요. 이 사회적 기업이 15,000개가 안 돼요. 그리고 9만 명 돼 안 돼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늘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원해가지고 일자리를 몇 명이나 만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이게 선진국 같은 EU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비율이 이게 제일로 잘 성공한 벨기에 같은 경우가 한 그 10%, 그 프랑스도 한 9% 정도 되고 EU 전체로는 한 6%나 5%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회적 기업의 종사원들 비율이 우리나라는요 1% 좀 넘어요. 그러면 나머지 99% 일자리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한다는 것은 먹지도 못할 떡 그려가지고 화려하게 색칠해서 그려놓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부를 다 하고 대통령이 돼야 될 건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질러서 실패를 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대통령을 지금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라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가 그야말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부의 지원으로 가는 거고 그거는 효율성이나 네. 경제적 성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솔직히 말하면 아까 성공한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이나 이런 또 기업들의 도움 저기에 일부러 주문하고 그렇죠. 이런 게 없다면 그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효율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그렇죠. 없이 정부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쪽으로 돈을 써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런 걸 낮추는 부분이 낫지 않은가 하는 정도지 이것이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서 대안이 된 나라거나 이것 때문에 경제나 일자리가 경제 성장이 되고 일자리가 해결된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사회적 기업으로 전 나라 기업을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 국민을 고용하다가 망한 소련이 그 사례가 보여주는 네. 거 아닙니까? 아니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왜 다른 나라에서 다 망한 거, 다른 나라에서 안 된 것을 그 검증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느냐. 네. 예?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참 말 잘했더라고요 또. 또 안철수예요? 예, 왜냐면 아니 둘이 뭐 요즘 안철수 해요? 아니 안철수는 아니, 부르지도 말을 시원시원하게, 않는데 말을 시원시원하게 원장님 잘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상하죠. 국민들을 가지고 국정과 대한민국 국민이 실험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원시원하게 말 잘했습니까? 그 근데 말만은. 원장님 안철수 진짜요? 얘기는 안 들려요. 아니 그 말만 그리고 안 들리죠? 자 이제 공무원 81만 명은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원장님. 네. 공무원 81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한 2배, 3배 많은 일본 같은 경우가 공무원 다 합쳐도 30만 명이 안 된답니다.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이 81만 명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공무원이 100만 명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건 뭐지? 그러니까 네. 아니, 공무원을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네. 공무원을 81만 명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네. 자 공무원은 17만 명 4천 명이래요. 공무원 17만 4천 명. 그 다음에 그 사회 서비스 분야에 가서 34만 명. 이게 공무원 말고 서비스 분야에. 네. 그러니까 이거 공공부문이죠. 네. 그 다음에 현재 공무원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어? 네. 그리고 공기업 있잖아요. 무슨 예. 공사, 무슨 그 공사 공단 있죠. 공기업들 거기다가 해서 30만 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전기안전공사 이런 공사에서 더 뽑겠다 이거예요. 그게 공무원이나 중공무원이잖아요. 이 사람들 철밥통 그러니까 아닙니까? 공무원 17만 명, 네. 공공기관 공무원 30만 명,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 명에서 81만 명인데 이게 다 국가 재정이 들어간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세금이 들어간 자리잖아요. 이것을 대선 토론회 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모든 다른 후보들이 안 된다고 했고 지금도 야당이 안 된다고 하고 공무원 늘린 거 특히 안 된다. 네. 공무원 아무리 늘리긴 늘려야 되지만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그거 늘려야죠. 그렇죠. 네. 늘려도 그래봤자 최한 5, 6만 명 더 예.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왜냐하면 또 자연 순증이 있잖아요. 퇴직한 공무원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17만 4천 명을 늘리면은
이 사람들한테 줄 30년간 월급하고 퇴직 후에 줄 연금까지 계산하면은 이제 100조 단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네. 공무원 들을 돈이. 그래서 야당에서 하지 마라 가는데 기어이 이번에도 또 들고 나왔어요. 또 들고 나와서 그래서 이건 도대체 마이동풍 위독경이시고 그 다음에 국민을 무시한 처사고 도대체 어떻게 국민을 사 이런 아집이 어디 있습니까? 네. 뻔히 보이는데 그럼 국회에서 야당들이 잘해야 돼요. 야당들요. 야당들이 여기 그 수반되는 예산 물론 수반되는 저 정책 입법이나 예산에 집행해 주겠어요. 야당이 지난번에도 추경 예산 겨우 조금 해줬는데 그 효과도 아직 지금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안 나타났죠. 그 3분기부터 나타난대요. 공무원 81만 명을 예. 왜 이렇게 대통령께서 왜 그러실까요? 고집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황 소장님 알고 네. 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요. 네. 그리스 책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아니면은 아니 문 대통령이나 대통령. 이 정권의 정책 기획을 하는 사람들요. 망하려고 어떻게 하면 빨리 망하는가. 아, 준비된다는 게 준비된 망함. 그리스가 80년대까지 공무원이 30만 명입니다. 그리스가 참고로 인구가 1,050만 명이에요. 네.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는 그리스에 한 500만 정도, 네, 500만 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스가 이 정권 바뀔 때마다 여야당이 교대로 정권 잡으면서 공무원을 열심히 늘렸어요. 그래가 한 100만 명쯤으로 갔습니다. 네. 중공무원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까지 가서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공무원이라는 총선할 때 되면 3만 명 더 뽑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리스가 부도가 나고 EU에 이제 국제 네, 이 신청했죠. 채권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채권단이 요구한 게 공무원 잘라라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만 명 자른다고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한 67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교사 1인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제일 적은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교사 한 명이 애들 9명 가르친대요. 독일이 12명인데 왜? 교사 숫자도 대거 늘리고 그리스의 프로축구하면요 이 표 파는 걸 경찰 예? 이 경우회 같은 조직이 팔아가지고 경찰 이 돈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배 타면 해군이 받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이권 조직이 이 나라 전체를 한마디로 족벌식으로 이해관계 집단화 시켜가 나라를 빨아먹고 끝냈어요. 지금 이 정권이 가고자 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런 모델로 협동조합 좋아하지요, 사회적 기업 좋아하지요, 사회적 경제 좋아하지요, 공무원 좋아하지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 전부 비정규직, 정규직 하라니까 어떤 줄 알아요?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들어간 놈도 다 백으로 들어간 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놈들을 정규직 하라니까 죽으라고 공공기관에서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이 공채로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하다가 문정권에서 전부 예. 정규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결국은 이 정권이 이 나라를 몰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말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모델로 몰고 갔어요. 근데 그리스는 이래도 완전히 안 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영업이 그리스의 한 40% 정도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 영화 보면 전부 식당 하잖아요. 네. 그 식당 하다 보면 그 집에 젊은 놈들 이렇게 와가 백수처럼 있으면서 서빙하는데 도시에서 실업하면 시골에 가가 동네에 그냥 사돈 팔촌 집이라도 가서 그냥 식당에 일 도우면서 먹고 사는 게 생활화돼 있기니까 그리스식 체질이기 때문에 사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완전히 나라 5년 안에 확실히 거들납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청년 실업률도 지금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취업자 수는 31만 명으로 약간 9월에는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35만 명, 30만 명 수준 항상 유지해야 되니까 의미 없는 숫자고 그저 8월 달은 그보다 더 떨어졌었죠. 근데 이 청년 실업률이 지금 청년 실업률로 보면 지금 최악이래요. 네, IMF 21%라고 그러대요. 그게 최악이에요. 21%. 왜냐면 몰랐어요. 청년들이 취직할 준비를 안 해. 왜냐면 일자리를 찾으러 나서질 않아. 왜냐면 노량진 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가버리니까. 그래도 딴 거 뭐 준비한다는 것보다 요즘은 공무원 시험이 옛날 고시니까 우리 저 배 변호사는 고시 붙었을 사법 고시. 때지만은 공시나 고시나 뭐 하노 지금은요. 하노 공시 준비 중입니다. 그 지금은 괜찮잖아. 고시가 다 폐지되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게 7급, 9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급 공무원이 거의 고시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행시도 없어졌어요? 네, 행시도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아, 그 외시도 없앤다고 그러더만. 외시는 없앴고 벌써.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니까 문제가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학벌주의, 스카이가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권이 이런 비슷한 논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편법으로 그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입학 과정에서의 편법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 백이 통하는 네. 사회로 의외로 이제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건데 결국엔 또 하나 문제점이 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왔다. 그럼 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긴 합니까? 너무 예? 100대 1, 뭐 200대 1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진 사람들은 평생 실업자예요. 100대 1 넘어요. 일자리 대책이 네.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일자리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민간 분야에서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활동하게끔 해서 기업에서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하고 민간 기업 활동을 갖다가 활성화 시켜야만 고용 창출이 되는 건데 이걸 딱 틀어막고 있고 이러기 위해서 혁신성장 말로 말까 아니라 규제 풀어주고 이제 기업들도 좀 활동하게 해줬는데 네. 기업들을 활동하게 딱 가로막는 게 뭐예요? 임금 인상이잖아.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임금 인상. 네. 그럼 일자리가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이나. 그래서 해당이 안 되지만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데는 아주 소기업이라든지 10명 뭐 몇 명씩 갖고 있는 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 수백만이 이게 해당되잖아요. 그렇게 제 선배가요. 네. 전라도 해남에서 정미소 공장 하셨거든요. 정미소. 사법고시 하다 안 돼가지고 아, 예. 정미소 아버지 정미소 이렇게 하는데 직원이 15명인가 됐대요. 됐는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내년에 이 그 임금 부담이 너무나 커가지고 한 2억 들여가지고 자동화 공장 들이고 12명인가 11명인가 잘랐어요. 기계로. 그러면 예.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대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정책들로 간다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실제로 저희 그 사무실 교대 근처에요. 요즘에 다 그런데 커피 전문점 가잖아요. 그럼 커피가 뭐 1,000원, 1,500원 이렇게 파는데 이제 주문을 그 기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지 않고 기계로 해서 이제 알바생 한 명만 있으면은 커피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혼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이념의 틀에 이 사회주의 이념에 너무 이 이념의 틀에 매여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다음에 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자 박근혜 정부에서 했다 칩시다. 그래서 싫었다 칩시다.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거의 전파자시죠. 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저번에 국민의당에서 하자 독소조항만 없애고 하자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정부 여당에서는 뭡니까? 결국에는 의료 민영화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만 되면은 외국에서 환자들이 온다니까요. 여기 우리나라에는 그 의료가 양극화된다고 걱정하고 의료 민영화가 결국에는 의료 복지를 갖다가 편향되게 양극화 시킨다는 그런 이념적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하는 것은 대형 병원들이 영리 사업을 해서 외국의 그 의료 환자들을 갖다 대거 끌어들여 가지고 엄청난 일자리 생긴다는 그러니까 싱가포르처럼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그 노동 관련법인가 하면서 이거 호소할 때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것만 고쳐도. 자, 그때도 무슨 서비스 발전법을 빨리 안 통과시키면 무슨 뭐 골든타임이 지나갔다. 무슨 노동 계획을 안 하면 골든타임 지나갔다는데 이미 뭐 골든타임이 골백 번 지나가고 이제는 거꾸로 가고 자빠졌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 뭐 박 대통령이 뻥을 친 겁니까? 뭐 이 정권이 거꾸로 가는 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거는요.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정부 발표로 취업 준비생이 65만 명, 공시 준비생이 25만 6천 명 이렇대요. 100만 명 다 내가. 예, 일반 기업 준비생이 14만 명 이렇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한 2천만 원을 써야 이제 합격이 되거나 2천만 원 더 쓰죠? 예, 아니 그러니까 통계로 예. 예, 포기하거나 그리고 한 3년 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연인은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험을 갖고 매몰돼가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쓰는데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전에 한국에 와서 노량진을 들여다보고는 젊은 사람들이 죄다 이렇게 공무원에 매달리는 나라에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나서서 이런 공시족들을 더 늘리면서 해마다 수십만 명이 또 절망으로 빠져들어서 죽지 못해 공부하고 이게 옳은 거냐? 내 볼 때요. 이건 굉장히 잘못 몰고 가는 거다.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했던 로스쿨이라는 게 사법고시 때 장수생들이 늘어나니까 고시낭인을 없애자고 해서 만든 게 로스쿨이에요. 그리고 고시제도를 점점 폐지하는 게 고시낭인을 없애자고 했는데 고시낭인을 없애버리니까 이제 공시낭인이 생기는 거죠. 공무원 시험 로스쿨도 사실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노무현 정권이나 이런 데서 입시도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성적대로 안 가게 만들었듯이 아니 부잣집에 돈은 많은데 돈을 갖고는 얼마든지 로스쿨에 1년에 1억씩 갖다 주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또 백으로 로스쿨의 교수한테 추천도 받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시험을 쳐갖고 사법고시로는 변호사 될 가능성이 없는 대한민국의 이 잘난 분들 자제나 부잣집의 자제들이 변호사를 죄다 하면 얼마나 때깔이 있어 보이겠어요? 취직시킬 백들은 다 있고 그러니까 이 공정한 입시 사실하는 제도를 없애고 로스쿨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진짜 제가 로스쿨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변호사 세습시키는 거예요. 사실 김앤장에 있는 이 대표 변호사 아들 사법고시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로스쿨 딱 가버린 변호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세습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재판관들의 뭐 자녀 그리고 무슨 법원의 판사들 자제들 그리고 변호사들 자제들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자제는 물론이고 다 로스쿨 가가지고요 변호사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상류층들이 이제 세습되는 뭐 그런 또 부작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겠어요? 부작용이 아니라 이건 이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얼마 전에 보니까 사법제도 존치를 위한 모임의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양화대교에 또 올라갔더만요. 홍준표 대표하고 지난번에 통화하고 내려왔다더만 홍 대표가 그 뒤로는 개선이 안 돼서 신경을 안 쓰나? 아니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얘기하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로스쿨 그 사법고시 폐지까지 이제 얘기가 그래 갔는데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그 사회적 기업은 아까 강 소장 말씀대로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 돼요. 거기에 결국 뭐예요? 국민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자, 공무원 17만 명, 4천 명, 하여튼 공공부문 포함, 그러니까 공무원 17만 명 포함 공공부문 81만 명을 하면은 거기에 또 뭐예요? 국민 혈세 들어가잖아요. 이게 국민 혈세,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 발상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니까.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고집하느냐는 거예요. 고용이란 개념이 그 어떤 공무원을 양성하는 건 아니죠. 그 민간에 있는 건 고용이죠. 좀 제가 그 흥분된다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좀 이런 걸 냉철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40대, 50대가 돼서 부담할 이런 재정 부담이에요. 이것은 또 혈세로 일자리를 만들고 혈세로 정책을 모든 걸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여러분들한테 30년 뒤에 미래 세대에게 도로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바로 보고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바로 철회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정부가 정신 차리고 정책의 대전환을 크로니스적 대전환이 나갈까요?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거 밀고 가잖아요. 아니, 대선 때부터 지금 안 되는 공무원 81만 명을 계속 밀어붙이고 코끼리 비슷하게 되지도 않은 15,000명, 뭐 10만 명 일자리도 안 되는 이 사회적 기업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가는 이런 정책을 못하도록 청년들과 우리 부모들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원장님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자녀 중에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뭐 공무원이 되면 당연히 좋죠. 그거를 지지하는 뭐 젊은이들이 나쁘다. 걔네들이 똑바로 못 봤다. 이거보다는 지금 이거를 선동하고 있는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청년들이 그럴 때는 딱 얼마 전에 전역 의원이 또 명언을 남겼어요. 네. 처음에 쏘는 거는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두 번 쏘고면 그 사람이 병신이다.
그 지금 우리가 두 번 속았나?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무튼 원장님 또 이제 잘잘못 뭐. 아니 그래서 네. 근데 원장님은 제가 볼 때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금 많이 들어간다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사실 그 가지 이면에 보면은 이 들어가는 거에 공정하지 못한 점 그리고 뭐 사법고시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 시험 제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 어떤 스펙, 부모의 스펙을 다 떠나서 가장 객관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비껴가는 굉장히 꼼수적인 걸로 많이 하는데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래도 가장 요즘에 좀 기분이 좀 좋다고 느끼는 거는 엄마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감들은 다 특목고 폐지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야당에서도 의원들이 지적을 하듯이 너희 자식들은 특목고 보내놓고 왜 특목고 하냐 이런 것들 지적이 나오고 점점 이것도 폐지로 안 가지 않을까. 다 연결돼 있죠. 네. 근데 이 특목고 폐지 이런 것도 나중에는 청년 일자리 취업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네. 특목고하고 또 좋은 대학에 좋은 일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 심지어는 원전 정책도요. 그렇죠. 탈원전 정책도 대학 입시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측면에서 교육 정책도 굉장히 그 말로만 공정하다, 말로만 그 계층에서 용납의 그 계층 이동 상승의 사다리를 갖다 여러분께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걸 갖다 실행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정책의 시행이 있어야 되는데 수능 개편도 하려다가 못했고 지금 반대가 많죠. 마찬가지. 집 두 채 있다고 뭐 해서 집 두 채 가진 사람 그 다주택자 보유자 뭐 여러분들 불행하게 될 것이라 빨리 파십시오 했는데 보니까 그 본인 장관마저도 장관부터 청와대 몇 사람들이 다 두 채 세 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책에 대한 불신이야.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야. 수능 과목 뭐 어째고 수학하고 뭐만 남겨놓고 한 달에다 또 지지부지하고 특목고 문제도 그러고 이런 측면에서 아무튼 이 그 문재인 정부의 이 그 지금 현재 초기 한 150일 동안에 이제는 성과 내고 보여줘야 되는데 6개월이 다 돼가는데 보니까는 장관이 임명이 안 이게 돼. 총체적인 무능이다. 네. 총체적인 무능. 안보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경제, 교육, 무슨 일자리 그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제대로 되는 게. 근데 왜 지지율이 높죠? 아니 근데 저거 자식들은 전부 특목고에 다 보내놓고 서울대 보내고, 경기도 교육감, 미국 보내고,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이재정이 둘이 다 특목고 보냈대요. 이제 자식은 특목고 보내고 나와서 다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문정인 특보 보세요. 자기 아들 미국 아들인데 그 다음에 미국 이제 반대하고. 또 누굽니까? 이 정권에도 보면 조국 수석, 그 다음에 강경화 장관 따로 아직도 안 김동연 바꿨어요. 경제부총리 특목고고 김상곤 교육감.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좀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데. 김상곤 그분 강남 강남에서 8학군이고. 다, 예. 근데 유시민 전 또 저 복지부 장관도 또 잔재가 들겠죠. 예, 그래서 외고죠. 이제 외고 폐지 예, 시작하고 그래서 이 그런 거를 주장을 할 때 정말로 이 그런 부분을 국민들 앞에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정확하게 왜 이런 학교가 없어져야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명분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자기들은 왜 보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목고나 이런 어떤 자사고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 학교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간의 공교육을 갖다가 거의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온 입시 정책도 바뀌지 않고 한번 보세요. 어떤 학교에서 다수가 공부를 하지 않아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학교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런 특목고나 이런 데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우습다고 봅니다. 아니 서울대학교를 없애자. 서울대를 없애면은 바로 밑에 있는 연고대가 1순위가 되는 거고 그럼 또 연고대 없애자. 그럼 또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이 1순위가 되는 건데 고연대 아니에요? 예, 고연대 고대 나오셨죠? 아니요. 아무튼 근데 어쨌거나 그런 서열 개념조차도 부정해버리는 이 정권이 과연 올바른가? 그런 문제, 교육 철학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단언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아무튼 이 정책 수행 담당자들이 이 정부가 교육 정책 부분도 정말 멀리 보고 문자 그대로 공정하게
그런 또 그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된다. 자기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네.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을 좀 찾아내고 싶어요. 제가. 근데 이번 주 내내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장 문제가 아니고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 계속 지난주 월화수목금토 신문 사설에 뭐 헌재 소장한테 이런 좀 잘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그 민영삼의 잘잘못 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전 좋겠어요. 원장님. 깝다가 잘한 게 없어가 프로 폐지되겠다. 아니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못못 합시다. 잘못 이렇게 된다니까 잘못. 아직 6개월 막 아니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직 멀었어요. 지금 6개월 내서 이미 다. 그러니까 원장님 프로그램은 이미 다 알아본 거 아니에요? 최소한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잘잘못못이 아니라 못못못못으로. 안 그러면 못해도 이렇게 못하느냐. 이 못 저 못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다. 그렇게 좀 우리 좀 한번 바꿔야겠네요.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정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지금의 국회의원이나 이 정부가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보내놓고 참 이런 정책을 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민영삼의 잘잘못못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